네, 안녕하세요. 그 자이 어도브 세션 1주차 그래드캠 논문 리뷰를 발표하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조윤식입니다. 네, 논문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캠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드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캠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이미지 처리 모델인 CNN 모델에 이제 개 또는 고양이를 판별하는 그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이제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모델이 이제 클래스를 분류를 하게 될 텐데 대체 그 CNN 모델이 그 아래와 같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개 또는 고양이라고 판별해 주는지 이제 시각화해 주는 알고리즘이 이제 캠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캠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은 2016년도 CVPR 학회에서 등장한 반복론이고 CNN 모델로 예측 시 이제 어떤 부분이 클래스 예측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반복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캠을 계산하기 위한 CNN 구조를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CNN 구조는 이제 다층에 이제 컨보루셔널 레이어가 있고 이제 컨보루셔널 연산이 끝나면 뒤에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컨보루셔널 레이어 이후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즉 캡 레이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캡 레이어가 대체 뭔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캡은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이라고 이제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가 사진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제 마지막 컨보루셔널 레이어에서 계산된 피처맵의 뎁스가 4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가 4라는 것은 이제 피처맵이 4개라는 건데 이제 오른쪽과 같이 3 곱하기 3 피처맵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갭은 이제 각각의 피처맵마다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처맵의 필색 값의 평균은 3이고 두 번째는 5, 세 번째는 2, 네 번째 피처맵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피처맵을 하나의 대표적인 스칼라 값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캠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전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갭을 통해서 각 피처맵을 대표하는 스칼라 값을 구했다면 이제 폴리커넥트 레이어로 이제 분류 모델을 학습시켜 주게 됩니다. 이제 분류 모델을 학습시켜 주게 되면 이제 각각의 웨이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이 사진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제 캐멀 즉 이제 낙타에 대한 캠을 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풀리 커넥티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모든 웨이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캐멀 클래스에 대한 웨이트만을 활용해서 캠을 구하게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중치를 가지고 각, 각 위치에 맞는 피처 맵에다가 3 곱하기 3 피처 맵에다가 이 웨이트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 피처 맵만큼 히트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피처 맵이 4개니까 히트맵이 4개가 나오겠죠? 이 히트맵을 단순히 피처 와이즈 썸, 즉 원소별 합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맨 왼쪽과 같이 이제 캐멀에 대한 그 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얼굴 쪽 부분이 이제 진하게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캠을 해석해 보면 이 분류 모델이 캐머를 분류할 때 얼굴 부분을 주로 봤다고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제가 캠을밖에 예시를 안 들었지만 클래스마다 이 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당연히 이제 분류 결과에 따라 이제 캠에 활용되는 웨이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왜 도대체 캠을 계산할 때 마지막 컨보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CN의 각 레이어는 처음에는 이제 스페시픽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추상적인 점점 이제 브로드한 범위의 정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캠은 이제 모델의 이미지를 분류하게 될 때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 이제 영역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 중 특정 영역을 찾기 위한 레이어로 이제 마지막 레이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이 이제 캠의 결과 이미지고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각 클래스가 존재하는 영역을 그 캠을 통해서 영역을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캠의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제가 방금 앞에서 캠이 도출되는 과정을 설명했다시피 캠은 이제 레이어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 레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갭 레이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CNN 원래 기본 CNN에서 학습시켰던 그 웨이트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캡 레이어에 뒤에 따라오는 이제 플리커니트 레이어를 다시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인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 페이지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제 캠은 마지막 컨보루션 레이에 대해서만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그레디언 웨이트 캠, 그레드 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레드 캠은 그 캠 반복론 이후 바로 1년 뒤에 등장한 반복론이고 2017년도 ICCV에서 소개된 반복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레드 캠 논문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 이제 처음으로 일단 CNN 기반으로 이제 딥 뉴럴 모델은 이제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뭐 등 다양한 이제 CB 태스크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CNN은 이제 성능은 좋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모르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I 성능도 중요하지만 해석 가능성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투명한 모델 구축에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투명한 모델을 구축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AI가 인간보다 약할 때 이때는 이제 모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연구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투명한 모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AI와 인간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그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신뢰 결정에 있어서 이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해석 가능성이 필요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AI가 인간보다 이제 강할 때는 이제 기계가 인간에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비주얼 익스플레이션, 좋은 시각적인 설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클래스 구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해당 이제 카테고리를 로컬라이즈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사진자를 보시면 맨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이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를만 이제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영역만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해당 카테고리를 잘 로컬라이즈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고해상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두 번째 사진처럼 이제 세밀한 디테일 포인트까지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좋은 시각적인 설명이라고 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 연구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그레드 캠은 아키텍처 변경이나 재훈련 없이 모든 CNN 기반 네트워크에 대해 비주얼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생성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이미지 캡션 또는 이제 BQA라고 시각적 질문 응답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셋의 편향을 발견하는 등 이제 그래드캠을 통해서 모델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가 있고 이제 2017년 기준 최신 모델인 레지넷에서도 적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누런, 즉 예시로 들면 고양이의 눈과 귀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모델 결정을 텍스트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그래드캠이 시각적인 설명이다 보니까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이게 강한 모델인지 또는 약한 모델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릴레이트 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드캠 이전에도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이제 CNN 예측에 있어 이제 픽셀 단위의 영향력을 시각화하려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래 사진과 같이 그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하지 않죠. 즉 특정 클래스만 로컬라이즈를 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네트워크 유닛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이미지 합성.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도 예시를 한번 고양이로 들겠습니다. 고양이를 예시를 들면 우선 CNN 모델에 고양이와 관련 없는 이미지를 일단 넣습니다. 근데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고양이로 분류를 안 하겠죠. 근데 하지만 고양이 뉴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를 조금씩 변형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고양이 뉴런이 활성화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모델 내부의 잠재 표현을 이용하여 원래 이미지 복원. 이것도 뭔 소리냐면 CNN에 이제 여러 가지 피처 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처 맵들을 원래 이미지로 복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두 가지 방법론으로 이제 모델이 특정 클래스에 이식할 때 주목하는 특징들이 강조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서 이제 하이 리솔루션, 높은 해상도와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트만 그 시각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이제 모델의 학습의 전체적인 패턴이나 특징을 시각화하는 거여서 그 그래드 시각화하는 거여서 이미지 한 장에 대한 시각화라는 그래드 캔과 이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델에 대한 신뢰성의 연구입니다. 그 본 논문에서는 이제 Why should I trust에 대한 이제 이 연구의 바탕으로 영감을 얻어 휴먼 스터디, 즉 인간을 통해서 그래드캠을 시각화를 평가했고 되게 높은 그 평가를 받았다고 본 논문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는 뭐냐면 그래드캠이 자동화된 시스템, 즉 딥러닝 모델을 평가하고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Choose Your Neuron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뉴런의 중요성을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식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뉴런의 중요도를 파악하게 되고 중요한 뉴런을 파악했으면 이제 인간의 클래스 스페시픽한 도메인 논리지와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이제 중요한 뉴런을 식별했으면 만약에 어, 이 중요한 뉴런들이 만약 고양이를 분류하는 태스크일 때 이 중요한 뉴런들은 고양이의 눈과 귀를 탐지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뉴런의 중요성을 이제 학습을 시켰으면 약간 예시를 들면 이제 이 고양이와 비슷한 이제 호랑이와 같은 클래스를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선행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해는 뭐냐면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뉴런의 중요성을 식별했다는 겁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 이러한 방법으로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은 위클리 슈퍼바이스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미지 객체를 이제 로컬라이즈 하기 위해 바운디 박스에 대한 그 위치 좌표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미지 라벨만 활용해서 학습을 시킨 방법인데 이 해당 연구 중 가장 대표적으로 그레드캠과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이 캠입니다. 근데 캠은 제가 첫 번째 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레드 캠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CN의 얕은 층은 스페시픽한 정보를 깊은 층으로 갈수록 브로드한 정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는 피처맵의 각 원소가 특정 클래스에 주는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보를 활용해서 본 논문은 CNN의 마지막 레이어에 흘러 들어가는 그레디언트를 이용해 모델 예측에 있어 각 뉴런의 중요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또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레드 캠은 마지막 레이어뿐만 아니라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예, 얕은 층은 약간 엣지 정보 같게 시각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층이 깊어질수록 점점 이게 하나씩 모이면서 영역을 점점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활용하는 게 그래드 캠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드캠을 계산하기 위한 구조를 볼 텐데 그래드캠은 그 캠과 달리 CNN의 기본 구조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뭐냐면 캡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피처맵의 픽셀이 그 클래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로 어떻게 피처맵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제 수학 공식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한번 범위를 한번 그냥 시야를 한번 좁혀 보겠습니다. 예시로 일단 클래스를 아이언맨 클래스로 분류하는 예시를 들고 그 6개 피처맵 중에 첫 번째 피처맵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아이언맨 그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스코어에 대한 그 첫 번째 피처맵의 첫 번째 픽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이제 첫 번째 피처맵에 대한 모든 픽셀에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기울기가 피처맵의 픽셀의 개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를 모두 합하면 모두 이를 어 이제 이를 모두 합하고 픽셀 개수만큼 평균을 내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수학식의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에 해당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논문에서 말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YC는 꼭 이제 클래스 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분류 문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분 가능한 다운스트림 스트림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각 피처맵에 대한 중요도를 구했으면, 이제 이를 각각의 피처맵에다가 선형결합, 즉 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그래드 캠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때 렐루를 사용해서 양의 영향을 갖는 피처맵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오른쪽에 아이언맨을 예시를 들면, 저희는 지금 아이언맨만 해당되는 피처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만약 음의 영향, 즉 배경에 대한 피처맵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아이언맨과 관련이 있는 피처맨만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아이언맨에 대한 캠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언맨을 분류할 때 얼굴을 예측 원인으로 판단하고 분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그래드 캠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선 추가적으로 그래드 캠이 왜 캠의 일반화인 이유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왼쪽은 이제 캠을 계산할 때 이제 사용되는 이제 CNN 구조에서 Y 그 스코어 값을 구하기 위한 식인데, 우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음, 이제 캡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맵 그 n 곱하기 n 피처맵을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대표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랑 피처맵에 대한 지금 단계이고, 이를 이제 각각의 가중치에다 곱해 주어서 스코어 그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제 이를 좀 더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갭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FK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제 다음 이제 과정은 이제 비록 이건 캠이지만 저희가 그래드 캠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드 캠에서 사용했던 방식은 그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값을 피처 맵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건데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FK는 그 비록 그 피처맵을 대표하는 단순한 스칼라 값이지만 캠에선 이걸 피처맵으로 보기 때문에 FK로 미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C를 FK로 미분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FK를 보시면 FK를 이제 AK 잠시만요. 어, 이제 YC를 AK로 미분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YC를 AK에서 미분하면 이제 Z분의 1밖에 안 남습니다. 식을 정리해주면 이제 두 번째 식처럼 되고, 이제 YC에 대해서 FK를 미분한 값이 뭐냐면 앞에 앞장이 있는데, 이제 YC에서 FK를 미분하면 이제 WK 즉 가중치밖에 안 남습니다. 이 가중치 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이제 캠에 대한 가중치 값이 이렇게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에 해당되는 식과 이제 반대로 이제 그레드 캠 가중치에 대한 식을 이제 나란히 비교를 해보자면 되게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보시면 약간 그레드 캠이 좀 더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확장됐다고 해석을 했고 좀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일반화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레이드 캠이 캠의 일반화 버전인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레이드 캠을 이제 넘어서 이제 그레이드 캠도 존재하는데 이제 그레이드 캠은 이제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하지만 이제 맨 오른쪽처럼 이미지 내 미세한 부분을 처리하는데 어려움 존재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픽셀 스페이스 비주얼라이전 특히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가이드 백 프로파게이션은 그 맨 가운데 사진처럼 어, 되게 이미지의 세밀한 포인트까지 잡아내지만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하지 않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이드 백 프로파게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레이드 캠에서는 그 클래스 Y 스코어에 대해서 그 스코어를 피처 맵에 대해서 미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이드 백 프로파게이션은 이 스코어 값을 그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렐루 활성 함수를 또 사용해서 역전파할 때 음의 그레디언트를 억제하여 양의 그레디언트만 전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이드 그레이드 캠이 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 두 방법론의 장점만 끌어와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방법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그레이드 캠을 어떻게 도출해내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백프로의 결과값과 그래드캠의 결과값을 단순히 엘리멘트 y스를 곱해서 시각화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장에서 바로 말씀했다시피 그래드캠은 피처 맵에 대한 미분인 값이기 때문에 가이드 백프로보다 그 입력 이미지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드캠은 먼저 이제 바이 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그 입력 이미지 해상도를 업샘플링 해줘야 된다는 먼저 업샘플링 해줘야 됩니다. 이제 가이드 그래드 캠의 이제 결과인데 그 결과는 맨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고해상도인 동시에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또 추가로 이제 가이드 백 프로파게이션이 아니라 이제 컨볼루션을 반대로 연산해서 입력 이미지를 약간 복원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또 이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해당 방법은 노이즈가 더 많아서 가이드 백 프로파게이션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래드캠의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성능을 이제 말해주는데 우선 그래드캠에서 최대 발화의 15%를 인기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히트맵이 있잖아요. 근데 히트맵의 각 필색 값이 이 설정한 인기값보다 크면은 1, 즉 흰색, 작으면 0, 즉 검은색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진화된 히트맵을 얻게 되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값이 1인 픽셀들만 연결해서 세그멘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세그멘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세그멘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세그멘트를 둘러싸는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그래드캠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제 오른쪽의 표에서 보다시피 이제 그래드캠은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했고 이제 이 평가 지표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캠은 이제 그래드캠과 달리 캡 레이어를 추가해서 모델 구조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CNN의 분류 그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평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드 캠을 활용해서 세그멘테이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랩에 대한 주석, 즉 이미지 라벨만을 가지고 각각 피슬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즉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 피슬에 대한 그 라벨 값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없잖아요. 이미지 라벨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 저자는 위클리 슈퍼바이스를 위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소개합니다. 어, 여기서도 예시를 고양이로 들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캠을 사용해서 고양이의 얼굴 등 중요한 위치를 찾습니다. 즉 고양이가 존재할 법한 영역을 찾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초기 단서를 가지고 고양이의 전체 영역을 찾아보는 겁니다.
좀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약간 세밀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이 고양이의 실제 경계를 정확히 따르도록 미세 조정을 하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캠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래드 캠을 사용해서 더 높은 성능을 얻어냈고 파스칼 BOC 2012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IOU 점수 49.6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한 성능 지표인데요. 이건 이제 실험 대상으로는 이제 43명의 43명의 이제 아마존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VGG16과 알렉스넷에서 만들어진 맵에서 두 개의 카테고리 중 어느 것이 더 잘 실패되는지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가는 이미지 90장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아래 그림 보시면 아래에 이제 특정 방법론에 대한 시각화를 주고서 이게 홀스인지 이게 펄스인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가이드 그래드 캠이 61.23%로 정확도가 제일 높게 나왔고 이 정확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좋은 시각화는 좋은 클래스를 잘 구별해 준다는 걸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 이미지 그 모델의 결과에 있어서 가이드 그래드 캠이 해석력이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더 늘려서 54명의 아마존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모델의 예측이나 신뢰성을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선택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2점, 1점, 0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을 배치를 해둔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시각화를 이제 가이드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한 경우 이제 평균 점수가 1이 나왔습니다. 1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알렉스넷보다 VG16이 더 약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이제 이 시각화를 가이드 그래드 캠을 사용했을 때 평균 점수가 1.27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VG16이 명확히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를 통해서 이제 그래드캠이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본 논문에서는 이제 VG16이 분류에 실패한 케이스도 한번 가져왔는데요. 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고의 사용도이고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트만 가이드 그래드 캠을 통해서 이 VG16이 분류에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뭐 그 노이즈를 추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노이즈를 추가했는지 모델은 노이즈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모델이 잘못된 예측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이제 분류는 B에서 보시면 어 개를 에어라이너로 이제 99.99%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됐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래드캠은 아무리 그 모델의 분류를 잘못하더라도 그 클래스에 대한 그 클래스가 존재하는 영역을 여전히 잘 로컬라이즈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이를 통해서 그래드캠은 이제 노이즈에 로버스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모델에다가 이제 대부분 의사가 남자이고 간호사의 대부분이 여자인 즉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 결과를 보니까 당연히 예측을 잘못했겠죠. 편향됐으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보니까 그래드캠 보니까 대부분 이제 모델이 머리 스타일 기준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의사가 여자인데도 머리 때문에 간호사라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래드캠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를 통해 데이터셋에 남자 간호사, 여자 의사를 추가하여 편향을 감소시켜 모델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따르면은 테스트 어큐러시가 82%에서 90%로 성능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드캠은 이제 분류 태스크뿐만 아니라 이미지 캡셔닝에서도 시각화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뉴럴톡2 모델의 그래드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럴톡2는 이제 파인 튜닝된 VG16과 LSTM 베이스 랭귀지 모델을 합친 이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인데 이제 캡션이 주어지면 그 로그 확률에 대한 마지막 CNN 레이어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래드캠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 이 실험의 놀라운 점은 이제 이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어텐션 메커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맨이라는 캡션에 대해 이미지에서 남성의 얼굴에만 액티베이션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댄스 캡셔닝입니다. 이 댄스 캡셔닝은 어로아에 대한 바운디 박스를 생성하는 풀리 컨보네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랑 이제 그 바운디 박스와 관련된 캡션을 생성하는 LSTM 베이스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캡셔닝 방법인데 이는 이제 바운디 박스 기준으로 그래드캠의 박스 내부와 외부의 평균 액티베이션 값을 비율을 계산해서 이제 그래드캠의 성능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그래드캠은 바운디 박스에 대한 학습이 전혀 없음에도 댄스 캡셔닝이 설명하는 지역에 대해 잘 로컬라이즈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BQA,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전형적인 BQA 파이프라인은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한 CNN과 퀘스천을 위한 RNN 언어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BQA는 이제 분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앤서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제 분류 문제로 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앤서를 선택하고 이제 그 해당 스코어를 사용해서 그래드캠을 통한 시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성능을 측정하게 되냐면 여기서는 오클루전 맵과의 상관계를 통해 이제 BQA에서의 그래드캠 성능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클루셔널 맵이 뭐냐? 이제 그럼 이미지의 일부분을 가려 모델의 예측 변형을 측정하고 이미지의 각 부분이 모델 예측에 얼마나 기여한지를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미지를 점점 가려요. 그리고 이미지를 가렸는데 원래 구문에서 구문이 좀 바뀌었다. 그 뜻은 지금 가린 이미지 일부분이 예측에 있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그래드컨 캠의 이제 성능 측정하게 되는데 결과를 보면 이제 그래드캠의 성능이 되게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추가로 200개의 레이어를 갖는 레진에 대해서도 DQ의 결과가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크리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로컬라이제이션 방법론인 그래드캠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CNN 기반 모델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AI는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인간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제 향후 연구는 강화학습, 자연어 처리, 비디오 응용 분야에서의 설명 가능한 AI 구축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논문 리뷰에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이상으로 그래드캠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